좋은 코멘트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발제할 파생상품 발전 방향에 너무 방향이 이제 리코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말씀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첫 번째 항상 어디서나 말씀드리는 게 용어와 개념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EU, 그다음에 아시아, 우리 자꾸 얘기했던 것 중에 사실 서로의 문제시대에 있던 부분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생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고 장외 안에도 이제 인터뱅크 마켓이나 인터딜러 마켓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아주 상대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그 거래들을 하고 있는 특히 금리 수합이나 FX 수합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 딜러 시장이고 그것을 또 맞춤형으로 대고객으로 만드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대고객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지 딜러 관련된 시장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특히 CDS 문제라고 얘기했던 딜러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대고객, 사실 AIG도 딜러라고 보면 대고객일 수 있으면 워낙 어떤 바이오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기관과 시장 안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쪽 투명성과 거기에 거래상자 방식들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은 좀 다르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건 ELS나 구조화 상품은 사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정확하게는 파생결합 증권 시장입니다. 되게 아시아에서 되게 문제됐던 것들이 이러한 상품의 공급자, 사실 딜러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딜러가 잘 활성화돼야 거기서 해지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대고객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국내는 딜러 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대고객 상품마저도 국내 기관들이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외국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딜러 시장에서 그것들을 수거해 가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판매 채널로 가게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모든 나라들 특히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어떤 투자자들의 투자 요구를 좀 증대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들은 알고 보면 증권의 문제 또 증권의 문제가 좀 풀어가야 됩니다. 공시 문제, 투자 권유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런 개념들이 혼재되면서 다 파생 상품으로 뭉뚱그려서 다 문제다. 하가 분명히 차별을 갖고 있고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들이 그러면 같이 인식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되게 이제 국내 자국내 지금 자국산업만 육성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이제 국내 금융회사들 적어도 딜러 정도는 가져서 이 영내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문제들의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도 규제가 가능할 거거든요. 근데 최근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화 증권 문제나 ELS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와도 해결을 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과도한 규제 유인들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대만의 사례들을 하나 또 말씀드린 사례들입니다. 사실 다른 분들의 말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애 파생상품 규제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가 사실 선진국입니다. 규제는 이미 예전부터 해왔었지만 미국이나 인도는 장애 파생상품 규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사적 계약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전에 8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규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노베이션을 준다는 이제 일로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캐피탈 어떤 현대화법 이런 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해제가 되는데 반면에 우리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오는 논의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황정민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리파지터리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저장에 해당이 됩니다. 레지스트리는 다릅니다.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래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상세 내역들을 한국은행이나 감독원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국제적인 표준화가 안 맞는다고 굉장히 이제 금융기관들이 항의를 했었는데 지금에서 보면 남들이 이걸 따라가는 형태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인프라의 문제가 단순한 어떤 약간 손으로라도 빨리 써서 빨리 보고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어떤 통신 프로토콜 또는 어떤 자동화라는 그런 면에서 STP가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 알고 보니 테크놀로지 이슈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 IT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마치 우리가 인터넷 막을 깔 때 돈이 많이 들듯이 굉장히 인프라 산업에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될 부분은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앞서 나갔지만 거래대가 하나도 안 돼서 그냥 남이 놀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이러면서 이제 또 가해규제 부분을 잘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 우리만의 문제에서 우리 고민하다 말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으로 만약에 정착이 되어버리면은 국내의 어떤 금융회사들은 거기에 의도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자기자본 규제를 올려버린다. 뭐 그래 버리면 그 CCP를 이용하지 않는 자기자본 그 거래에서 자기자본을 현재보다 몇 배 이상 올린다. 근데 국내에 CCP가 없다. 그럼 사실은 오도 가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극단적인 케이스나 보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이 된다. 우리는 뭐 미국의 일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규제 부분들에서 상당 부분 그냥 사전심 이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과연 워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전은 어디까지 사전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분쟁이 생기면 그 심의에 좀 비교하는 그 분쟁에서 자유로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아까 국제 감독 공조와 또는 우리 인프라들을 도입을 통해서 어쨌든 잘못을 저지르면 결국 잡힌다. 뭐 이런 확신만 주면은 상당 부분의 규제들은 제 생각에 이게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부분들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열띤 주제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된 바람에 예정보다 한 15분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의도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대충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글로벌 파이낸스 포럼에서 지난 3월 창립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다우 공업지수, 우리 코스피, 그다음에 유럽의 주요 지수들이 최저점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회색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창립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주요 내용은 이제 왜 이런 위기가 발생했는가, 원인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이 세미나는 상당히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상당히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은 주로 이제 앞으로의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주제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제언을 좀 하신 것 같고 토론회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직접적이고 스트레이트한 제안 토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 금융계의 발전 방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귀결이 됐으면 합니다. 작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완전히 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드 또는 피어, 탐욕과 공포가 있는 한 이런 위기는 앞으로도 발생하겠죠. 경기 사이클보다는 그 사이클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방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선제적인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니면 예측을 좀 해서 규모를 피해 규모를 좀 줄이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신민남 박사님, 남민남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5분의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참석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다지는 축소기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정기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